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보호의 원자 모형을 가지고 원자에 대해서 아주 깊이 다뤄봤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뭘 배웠냐면은 보호의 원자 모형. 자, 이걸 가지고 뭘 배웠냐면 우리는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그리고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 이것들에 대해 아주 깊이 다뤄봤습니다. 기억나시죠?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파시엔 계열, 그런 것들 기억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보호의 원자 모형은 수소 원자들의 선 스펙트럼과 에너지 주는 아주 잘 설명합니다. 근데 수소 원자는 특징이 전자가 하나밖에 없다, 그쵸? 근데 전자가 두 개 이상, 전자가 두 개 이상인 원자들의 복잡한 선 스펙트럼. 트럼은 이 보호의 원자 모형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보호의 원자 모형으로 설명이 불가능했어요. 근데 우리 자연 세계를 보면 수소 원자보다 다른 원자가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른 종류 뭐 헬륨, 나트륨, 리튬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은 원자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원자들을 이 보호의 원자 모형으로는 설명이 힘든 겁니다. 그러면은 이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뭔가 바뀌어야 되거나 뭔가 새로운 다른 모형이 필요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럼 과연 어떻게 이 과제를 해결할까 하다 보니 이런 게 발생하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원자를 알아간다는 건 뭐냐면 원자 안에 있는 원자핵이나 전자들의 움직임을 파악해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즉 미시적인 세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했겠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적인 세계를 설명하고자 연구에 돌입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연구를 하는데 뭐에 대해서 연구하냐면 전자의 움직임들이라든지 전자가 가진 에너지들, 이런 아주 작은 입자들에 대한 운동을 연구하다 보니 이런 운동은 뉴턴 역학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했어요. 설명이 불가능. 다시 말하면 뉴턴 역학, 우리가 앞에 배웠던 F나 M이라든지 그런 뉴턴 역학 체계들, 우리가 흔히 눈에 보이고 사는 질량을 가진 물체들에 대한 운동을 설명할 때는 뉴턴 역학으로는 아주 잘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시적인 세계들, 원자 단위, 전자 단위,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뉴턴 역학으로는 그런 입자들의 운동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세계는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 보니 뭐가 등장하게 됐냐면은 새로운 역학 체계가 등장합니다. 바로 양자역학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자역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미시적인 세계를 너무 잘 설명해줘요. 그래서 이 역학 체계를 토대로 뭐가 생기냐면 우리 이 보호의 원자 모형이 아닌 현대의 원자 모형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을 바탕으로 현대의 원자 모형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해되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이런 거죠.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에 딱 난관에 부딪혀 버리면은 그걸 설명하고도 조금 더 다른 이론들, 다른 모형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렇게 과학은 발전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 원자 모형은 이렇게 양자역학의 토대로 세워진 거구나라고 우리는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이걸 좀 구분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 자, 이 가시적인 세계는 무슨 역학 체계로 이 가시적인 세계의 운동을 잘 설명하냐면은 뉴턴 역학으로
뉴턴 역학은 이 가시적인 세계를 아주 잘 설명합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여기 질량 m이 물체가 속도 v로 움직인다 합시다. 그럼 이 물체를 설명하는 물리량들은 뭐 속력이라든지 질량이라든지 있겠죠. 그럼 이런 속력을 가지는 물체의 운동 상태는 어떻게 되냐? 이 물체가 가지는 상태는 어떠하냐? 라고 우리 주로 물어볼 때 뉴턴 역학에서는 운동 상태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럼 이 물체의 운동 상태는 어떻게 되는지는 누가 결정하냐면은 질량 m이나 속도 v 또는 뭐 가속도라든지 뭐 이런 물리량들이 이 물체의 운동 상태를 많이 결정했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오케이.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적인 세계에서는 이런 뉴턴 역학 체계로는 보다 전자나 원자 핵이나 이 조그만 입자들 설명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적인 세계. 이 세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역학체계가 뭐다? 역학체계란 거는 그 세계를 서술하는, 설명해주는 체계인 거죠. 양자역학 체계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양자역학 체계가 설명이 되는 이 세계를 보고 양자역학 세계라 부릅니다. 알겠죠, 여러분? 양자역학 세계. 그래서 이 양자역학 세계에서는 뭘 다루냐면 여기 원자 핵이 있다면은 핵 주위에 전자가 뱅글뱅글 돌고 있겠죠. 이렇게 뱅글뱅글. 뭐 열심히 운동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현대의 원자 모형에서는 전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확률적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편의상 이렇게 그린 거예요. 자, 이때 이런 전자라든지 핵이라든지 뭐 중성 미자라든지 아주 조그만 입자들 있죠. 이런 입자들이 가지는 물리적 상태. 자, 앞에서 뉴턴 역학으로 설명할 때 이 물체가 가지는 물리적 상태 있었죠, 그죠? 뭐다? 질량이란 것도 있고 속력이란 것도 있었고 이걸 가지고 뭐다? 운동 상태라는 걸 표현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입자들이 가지는 물리적 상태를 보고 뭐라 부르냐면은 양자 상태라 불러요. 즉 양자역학 세계에 존재하는 양자역학 세계에서 양자역학으로 설명이 가능한 이런 입자들, 이런 입자들이 가지는 물리적 상태를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른다? 양자 상태라 부른다. 그럼 이런 양자 상태는 뭘로 표현하냐? 앞에서 질량을 가진 이런 물체의 운동 상태는 질량이나 속도나 이런 걸로 표현하잖아. 그쵸? 그럼 양자 상태는 뭘로 표현하냐면 아마 화가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주양자수, 방위양자수, 자기양자수. 이런 양자수들로 뭘 표현하냐면은 양자수들로 양자 상태를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양자 상태란 이런 용어를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자 상태란 뭐냐면 양자역학 세계에 존재하는 이런 조그만 입자들이 가지는 물리적 상태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진다는 거 이해하면 좋겠고, 그래서 이러한 양자역학을 토대로 이제 무슨 모형이 나오게 됐냐면은 현대의 원자 모형이 나오게 되었어요. 현대의 원자 모형은 이렇게 핵이 있으면 전자는 속력이 너무 빠르고 이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라든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이쯤 존재할 것이다라는 대략적인 뭐다? 확률로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쯤 전자가 존재할 것 같다.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은 전자 구름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전자가 이 정도 어디 이쯤 존재할 것 같다. 근데 우리는 이제 편의상 이제 설명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편의상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여기 핵이 있으면 전자가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운동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냥 편의상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전자가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쯤 있을 거다라는 확률론적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근데 이 전자가 있는데 요 에너지 준위가 1번 준위라 합시다. 그럼 요 두 전자는 N이 1은 준위에 두 전자가 있으면 이 전자에 뭐가 똑같을까요? 에너지 준위가 같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에너지 준위가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태양 주위를 지구나 또는 뭐 목성, 토성 이런 것들이 공전하고 있다. 그렇죠? 공전하면서 지구도 자전하듯이 이 전자들도 핵 주위를 움직이면서 전자 스스로가 자전을 하게 돼요. 어떻게? 이렇게. 근데
전자가 두 개가 있으면 신기한 거 뭐냐면 이 두 전자의 자전 방향이 다릅니다. 하나는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한다면은 하나는 시계 방향으로 자전하게 돼요. 되게 신기하죠?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마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합시다. 사람이 걸어갈 때 보면은 항상 손은 방향이 반대로 움직여요. 내가 앞으로 걸어갈 때 오른손이 앞으로 가면 왼손은 뒤로 가고 왼손이 앞으로 가면 오른손은 뒤로 가게 돼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냐면 사람이 걸어갈 때 사람 몸이 넘어지지 않게끔 항상 무게중심을 딱 중앙에 잡도록, 즉 안정성 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람 팔은 항상 양 옆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는 앞으로 하나는 뒤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항상 사람보다 안정성을 위해서 손이 반대로 움직이듯이 마찬가지로 전자도 원자도 마찬가지예요. 전자가 하나는 왼쪽으로 움직이는데 나머지도 같이 왼쪽으로, 둘 다 왼쪽으로 움직여 보자. 그러면 약간 안정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가 왼쪽, 즉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면은 하나는 시계 방향으로 반대로 회전하면서 이 원자들의 뭐다 안정성을 확보해 줍니다. 훨씬 더 안정적이게 존재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 두 전자의 자전 방향. 우리는 이 자전 방향을 보고 좀 더 멋진 용어로 스핀이라고 불러요. 이 스핀 방향이 반대가 돼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가능하냐면 원자가 아주 안정성이 확보가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 자전 방향의 반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요 두 전자의 물리적 상태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물론 에너지 준위는 같지만 회전 방향이 스핀 방향의 반대이기 때문에 상태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두 전자의 양자 상태, 물리적 상태가 양자 상태를 했죠. 양자 상태가 다르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원자 내에 있는 전자들은 이렇게 같은 준위에 있더라도 양자 상태가 다릅니다. 스핀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 말했지만은 뭐 주양자수, 방위양자수, 자기양자수로서 양자 상태를 결정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자수에 의해서 양자 상태를 결정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양자 상태가 다르네. 이거를 조금 더 멋지게 정리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 멋진데 잘 들어봐요, 여러분. 한 원자에서 하나의 원자예요. 같은 양자 상태에 두 개 이상의 전자들이 함께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 좀 더 쉽게 풀어주면 이런 거예요. 전자들은 각각 다른 양자 상태를 가지게 돼요. 다른 양자 상태를 가집니다. 즉 전자들은 각각 에너지는 같을 수 있겠지만 다른 양자 상태, 스핀도 다르다든지 여러 가지 상태를 가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전자들은 존재하게 됩니다. 이거를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파울리 베타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파울리 베타 원리라고 부릅니다. 너무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파울리 베타 원리 덕분에 우리 몸을 이루는 것도 원자다, 그렇죠? 이 원자의 안정성을 말해주게 됩니다. 원자의 안정성. 그래서 이 원자의 안정성을 말해주는 이 파울리 베타 원리가 너무 중요하겠죠. 근데 이 파울리 베타 원리의 가장 근본 핵심은 뭐냐면은 모든 전자들은 또는 모든 이런 전자들은 싹 다 다른 양자 상태를 지닌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그럼 이때 양자 상태를 지닌다는 건 다른 물리적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겠죠. 즉 전자들은 싹 다 다른 상태를 지니는 아주 개성이 강한 입자들인 거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는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파울리 베타 원리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러한 파울리 베타 원리 그리고 이런 원자들에 대한 개념을 토대로 이제 실제로 원자들이 많이 모였을 때 뭐 기체라든지 고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 되게 재미있으니까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 자, 첫 번째 기체입니다. 자, 기체는 원자들 사이의 거리가 아주 멀죠. 그래서 하나의 원자가 다른 원자에게 주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체는 한 원자가 다른 원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종류의 기체 원자에서는 에너지 준위가 다 똑같아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자, 여기 만약에 열심히 기체들이 막 있다고 합시다. 근데 입자들에 비해서 거리가 아주 멉니다. 그러면은 이 기체 입자가 가지는 에너지 준위도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요 기체가 가지는 에너지 준위도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얘도 이렇게 생겼어요. 즉 서로 너무 멀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들끼리 서로 간섭도 없고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자 하나의 에너지 준위나 기체 원자들이 가지는 에너지 준위나 다를 바가 없이 똑같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고체가 되게 되면 말이 조금 달라져요. 왜냐하면 고체는 원자들끼리 간격이 아주 작아서 따다다닥 붙어가지고 이루어진 게 고체잖아. 그쵸? 고체는 그래서 원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너무 가깝다 보니 원자들이 가지는 에너지 준위끼리 서로 삭삭삭 간섭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한번. 예를 들어서 탄소 6번 탄소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은 원자 하나를 예를 들어 볼게요. 원자 한 개일 때 에너지 준위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자 한 개가 있으면 일단 원자 핵이 있을 것이고 여기 전자가 뱅글뱅글 운동할 수 있겠죠. 물론 현대의 원자 모형으로 표시한 게 아니라 편의상 표현한 거예요. 실제로는 여기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그럼 이 원자들 1번에 있는 1번 준위의 에너지 값은 얼마다? 대략 이쯤 되겠죠. 에너지 준위. 2번은 대략 이쯤. 아시겠죠? 뭐 3번은 또 이쯤, 4번은 또 이쯤.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에너지는 당연히 커지는 거겠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원자의 구조를 나타내는 거고 이건 에너지 준위겠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같은 에너지 준위에 있는 같은 이 양자수죠. 같은 양자수에 있는 전자들은 에너지 준위는 같아요. 근데 스핀 방향이 달라서 다른 양자 상태를 가지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1번 양자수에 있는 전자들은 요만큼의 에너지를 가지는 거고 2번 양자수에 있는 에너지는 이런 에너지 준위를 에너지 값을 가지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같은 양자수에 존재하는 전자들은 에너지 준위가 같겠죠? 오케이. 여기서 2개가 있을 것이고, 여기는 4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존재할 거예요. 자, 이때, 우리 이걸 보고 뭐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냐면은,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적이구나. 그리고, 이 준위와 준위, 1번 준위와 2번 준위 사이 간격을 보고는 우리는 편의상 준위 간격이라고 말할게요. 아시겠습니까? 여기도 준위 간격이 있고, 여기도 준위 간격이 있겠죠? 준위 간격은 에너지 차이를 말하는 거겠죠, 여러분? 오케이. 준위 간격은 에너지 차이를 설명해 준다. 오케이, 이렇게 이해합시다. 자, 그런데 이제 원자가 2개가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원자가 2개가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것도 편의상 간단하게 그릴게요. 자, 여기 전자가 2개가 있고 여기 전자가 하나, 둘, 셋. 이렇게 탄소는 만나가지고 공유결합을 하겠죠. 잘 알 거예요, 여러분. 화학 찬 친구들은. 오케이. 통합과학에서 배웠죠, 우리? 하나, 둘. 이렇게 존재하는데, 자, 원자 2개가 만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둘의 간격이 너무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해요. 이 하나의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가, 플러스가 이 바깥에 있는 다른 원자의
이 전자들이 가지는 에너지를 살짝 간섭하게 됩니다. 어떻게?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는 전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살짝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에너지 준위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리기도 하고 또 뭐냐면 잘 봐요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우리 파울리 베타 원리에 따르면은 하나의 원자 내에 있는 전자들은 양자 상태가 다 다르다고 했죠. 그러면 이 둘이 만나기 전에는 1번 준위에 있는 전자 두 개가 있고 또 다른 원자도 1번 준위에 전자 두 개가 있겠죠. 근데 만약 1번 준위에 있는 두 전자 중에 하나는 왼쪽으로 스핀하면 하나는 오른쪽으로 스핀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얘도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 얘 둘이 가까워서 만났어. 만나게 되면은 요 둘 중 하나는 뭐다? 똑같은 양자 상태를 가지겠죠. 왜냐? 1번 준위의 전자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개는 뭐다? 스핀이 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전자 두 개가 같은 양자 상태네? 근데 파울리 베타 원리에 따르면은 양자 상태가 달라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같은 양자 상태가 되면 안 돼요. 전자들 너무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양자 상태가 달라야 되기 때문에 전자의 스핀 방향을 바꿀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스핀 방향을 바꿀 수 없으니까 우리 뭐다? 이 에너지 준위 값을 살짝 바꾸자는 거죠. 에너지 준위가 똑같지 말고 살짝 달리 어떤 건 조금 더 크고 어떤 건 조금 더 낮게 해가지고 에너지 준위가 약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우리네 파울리 베타 원리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렇게 해서 에너지 준위가 달라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원자핵과 이 전자 사이에 전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가 살짝 바뀌게 돼요. 어떻게 되냐? 잘 봐요 여러분. 되게 중요하니까. 여기에 처음에 1번 준위는 원래는 준위가 똑같았겠지만 이 둘이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준위가 비슷하지만 약간 차이가 나게끔 이렇게 살짝 에너지 준위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2번 준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살짝 준위가 차이가 나게 되겠죠. 3번도 마찬가지 이렇게 살짝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렇게 가면 갈수록 에너지는 커지는데 준위들 간에마다 간격이 살짝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두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미세하게 갈라지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갈라지게 되는 이유가 뭐다? 파울리 베타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이 파울리 베타 원리를 설명할 수 있고 근본적인 건 또 뭐다? 이 플러스 원자핵과 이 전자들의 전기력에 의해서 에너지가 살짝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자가 두 개가 아니라 더 많이 모일 수 있겠죠? 원자가 아주 많이. 자 아주 많이 모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플러스 많이 모일 수 있겠죠. 이렇게 엄청 많이 모였다 합시다. 그러면 이 에너지 준위 또한 엄청나게 많이 갈라지겠죠. 수없이 갈라질 겁니다. 또 이렇게 그리기도 힘듭니다. 이렇게 많이 갈라져요. 아시겠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위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는 높아집니다. 자, 이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뭘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원자들이 하나하나가 가지는 이 궤도의 에너지, 우리 이걸 보고 에너지 준위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원자가 아주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 에너지 준위가 살짝 갈라지게 되겠죠. 에너지 준위가 너무 많이 갈라지다 보니까 마치 연속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모인 것처럼 보이겠죠. 마치 어떤 거냐면 여학생 같은 경우는 머리끈을 쓰는데 이 끈들이 많이 포개지게 되면 마치 머리띠처럼 보이게 될 거야 아마. 그래서 이 에너지 준위들이 갈라져 가지고 포개지고 모여지다 보니까 마치 띠처럼 보이네.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보고 뭐라 부르냐면 우리는 에너지띠라고 불러요. 에너지띠. 아시겠습니까? 에너지띠. 오케이. 할 수 있겠죠? 그럼 얘도 에너지띠. 그러면은 원자 하나가 있을 때는 에너지 준위라고 한다면 이 원자 하나일 때 에너지 준위 개념이 고체, 원자가 아주 많이 모여서 고체가 되게 되면은 에너지 T라는 개념으로 바뀐다는 사실. 그럼 이때 에너지 T와 에너지 T 사이 간격은 T 간격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위에서 보니까 원자 하나일 때는 준위와 준위 사이 간격은 준위 간격이었죠. 여기서는 T 간격입니다. 자, 그럼 잘 봐요 여러분. 준위와 준위 사이에서는 전자가 존재할 수가 없죠. 왜 존재할 수가 없냐면
에너지는 뭐다? 전자 에너지는 불연속력으로 가지기 때문에 요 사이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띠 간격도 마찬가지예요. 에너지 띠와 에너지 띠 사이의 띠 간격에서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오케이. 이거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갈라져서, 맞죠? 여러 개의 에너지 준위들이 모여서 갈라져서 마치 띠처럼 보인다. 이걸 보고 뭐라 부른다? 에너지띠. 즉 에너지 준위들의 모임이겠죠.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오케이. 이 정도 하면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에너지띠라는 개념이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이해 좀 정말 편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좀 엄밀하게 정의를 한다면 에너지띠란 뭐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많은 에너지 준위들이 촘촘하게 모여 연속적인 띠의 형태의 에너지 준위겠죠. 즉 수많은 에너지 준위가 모여가지고 연속적인 띠 형태의 에너지 준위를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른다? 에너지띠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고체 버전의 에너지 준위가 에너지띠, 원자에서 에너지 준위는 그냥 에너지 준위고.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조금 더 중요한 개념으로 뭘 배울 거냐면, 이 에너지 준위를 배웠다면 에너지 준위의 구조, 에너지띠의 구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 구조를 잘 알면 되게 재밌거든요. 에너지띠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 에너지띠의 구조에 대해서 배우려면은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명칭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핵이 있습니다. 핵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간단한 원자를 표현할게요. 여기 전자가 돌고 있겠죠? 그럼 이건 1번인 양자수일 거예요, 아마. 또 여기에 전자가 2개가 있다 합시다. 4개 있다 할까요? 탄소라면 이렇게 2번 준위의 전자가 있고 또 3번 준위에도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전자는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오케이. 자, 이때 우리 알다시피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여기서는 n이 1번과 2번까지 전자가 존재한다. 그쵸? 알겠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자, 이제 이거는 앞에서 배우진 않았지만 뒤에 이제 띠하고 연결되어 배우기 위해서 조금 명칭을 정의를 할게요. 1번, 2번 준위처럼 이렇게 전자가 존재하는 준위, 에너지 준위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허용된 준위라고 부를게요. 이거 허용된 준위, 즉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준위겠죠. 허용된 준위. 근데 이 허용된 준위 중에서도 전자가 제일 바깥쪽에 존재하는 준위도 있겠죠. 우리 알다시피 전자가 제일 바깥쪽에 있다. 이 전자를 보고 뭐라 부른다? 원자 가전자라 불렀죠. 맞죠, 여러분? 기억납니까? 원자 가전자. 원자의 가장자리에 있는 전자. 그래서 이 원자 가전자가 있는 준위. 또 다른 말로는 제일 바깥쪽에 있는 준위겠죠.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존재하는 준위 중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입니다. 전자가 존재하는 준위 중 가장 바깥쪽 준위. 이해되죠, 여러분? 이거를 이제 뭐라고 약속할 거냐면 원자 가준위라고 부를게요. 원자 가준위. 원자 가전자가 존재하는 준위, 원자 가준위, 허용된 준위. 이거 2개 꼭 이해합시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원자 가준위 다음에 있는 준위는 전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준위. 물론 이건 띠에 가면은 이걸 또 다른 이름을 부를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해보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토대로 이제 우리가 에너지 띠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볼 텐데 되게 재밌으니까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 그리고 중요하기도 합니다. 자, 보시면
이제 원자가 수없이 모였다 합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거겠죠. 에너지 준위가 엄청 많이 갈라지겠죠. 이렇게 쭉쭉쭉 마치 띠처럼 보이겠죠. 에너지 띠. 그리고 띠 간격이 존재할 것이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존재하겠죠, 여러분. 자, 가면 갈수록 당연히 에너지는 커질 수밖에 없죠. 에너지 준위가 높아지니까. 자, 이때 우리는 요 사이를 아까도 말했지만 뭐라고 부른다? 띠 간격. 알겠죠, 여러분? 자, 이때 그럼 봅시다, 여러분. 탄소를 예를 들었기 때문에 탄소는 에너지 준위가 뭐다? 1번하고 2번 양자수까지 전자가 존재했죠. 그럼 여기서도 1번 에너지띠, 2번 에너지띠겠죠? 1번 에너지 준위가 모인 에너지띠, 2번, 즉 양자수 2인 에너지 준위가 모인 에너지띠. 그럼 이 전자가 존재하는 에너지띠를 보고 뭐라 부르냐면 허용된 띠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 허용된 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허용된 띠는 뭐냐면은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 준위가 모여 이루어진 띠입니다. 아시겠죠?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 준위가 모여서 이루어진 띠가 허용된 띠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허용된 띠 중에 뭐다? 제일 바깥쪽에 있는 띠, 즉 원자가 준위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에너지 띠가 있겠죠. 맞죠, 여러분? 이걸 보고 뭐라 부를까요? 당연히 원자가띠라 부르겠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거, 허용된 띠 중에 가장 바깥쪽에 있는 띠, 얘를 보고 뭐라 부르냐면은 원자가띠라고 불러요. 아시겠습니까? 원자가띠는 뭐냐면 원자가 준위가 모여 뭐다? 만들어진 에너지 띠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또 다른 말로 하면 허용된 띠 중에 가장 에너지 준위가 높은 띠겠죠? 허용된 띠 중 에너지 준위가 가장 높은 띠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허용된 띠 중에 가장 에너지 준위가 높겠죠? 이것도 허용된 띠고 이것도 허용된 띠지만은 이 허용된 띠 중에 에너지 준위가 가장 높은 띠. 이렇게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원자가띠의 특징은 뭐냐면 원자가띠라는 것은 원자 가전자가 있는 준위가 모인 거잖아요. 그럼 고체이기 때문에 따다다닥 붙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결합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결합을 했다는 것은 전자끼리 만났다는 거다. 그렇죠? 뭐 궤도를 공유할 수도 있고 그럼 전자끼리 이렇게 모여있기 때문에 원자가띠는 어떻게 되냐면은 수많은 결합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뭐냐면은 전자들이 빽빽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빽빽하게 꽉 채워져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전자들이 자유롭지가 못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제일 바깥쪽 준이기 때문에 결합을 하기 위해 제일 바깥쪽에 있는 준위의 전자들이 서로 결합을 한다. 그렇죠? 그렇게 다 결합을 해서 있기 때문에 전자가 다 채워져 있을 거예요. 꽉꽉하게. 그렇기 때문에 전자들이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가띠는 전자가 꽉 채워져 있는 띠구나. 그래서 전자들이 자유롭지 못하구나라고 우리는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세 번째 띠, 뭐가냐면 이 띠가 있어요. 허용된 띠보다 더 위에, 바로 위에 있는 띠를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은 전도띠라 불러요. 허용된 띠 중 이 마지막에 원자가띠 바로 위에 있는 띠가 뭐다? 전도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전도띠는 뭐라 부르냐면은 원자가띠 바로 위의 에너지띠. 가 뭐다? 전도띠다. 그러면은 원자가띠까지 전자가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전도띠는 전자가 없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도띠는 뭐다? 전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가 이 뭐다? 허용된 띠 중에 원자가띠
T와 전도 T 사이의 차이에 해당되는 에너지보다 크거나 같은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은 전이할 수 있겠죠? 오케이. 이렇게 전도 T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음 시간에 배울 테고, 어쨌든 이렇게 전도띠라는 개념까지 원자가 띠 바로 위의 에너지 띠가 뭐다? 전도띠라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개념들 충분히 정리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 이제 마지막으로 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자, 에너지 준위하고 에너지 띠에서 우리는 에너지를 어떻게 이야기할 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같은 에너지 준위에 있는 전자들은 에너지가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에너지 준위. 예를 들면 1번 양자수, 2번 양자수, 3번 양자수. 즉 1번 껍질, 1번 준위에 있는 전자들은 싹 다 에너지는 동일하겠죠. 모두 에너지 동일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에너지는 뭐다? 양자수에 의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같은 에너지 준위가 아니라 에너지 띠에 있는 전자들은 에너지가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띠에 있는 준위들은 아주 많은 준위를 촘촘히 갈라져 있습니다. 이 촘촘히 갈라져 있기 때문에 요 갈라져 있는 이 속에서도 에너지 준위가 살짝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같은 준위에 있는 전자들은 에너지가 동일하겠지만은 살짝 벌어진 이쪽 차이 나는 준위에 있는 전자들은 에너지가 다르겠죠. 그래서 같은 에너지띠에 있는 전자들은 에너지가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같은 전자도 있겠지만은 다른 전자도 있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모두 같지는 않다. 요 두 가지 사실을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 이거에 관련된 문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쉽죠? 자, 그림은 기체 원자와 고체 원자의 에너지 준위에 대해 세 사람이 대화하는 거래요. 가를 봅시다. 철수를 봅시다. 자, 이 가죠? 가에서는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야. 맞죠? 불연속적이죠? 민수 봅시다. 나는 기체 원자의 에너지 준위일까요? 아니죠. 기체 원자는 원자들이 서로서로 많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준위는 원자 하나랑 같아요. 민수 땡. 자, 영희 봅시다. 나에서 전자는 허용된 띠에만 존재해. 자, 봅시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허용된 띠란 건 아까 말했지만은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준위들이 모인 띠인 거죠. 그래서 전자는 허용된 띠에만 존재하고 띠 틈 사이에 전자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마치 에너지 준위와 준위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듯이 띠 틈에도 전자가 존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허용된 띠에만 존재한다. 맞는 말이겠죠? 따라서 누가 맞다? 철수와 영희가 맞습니다. 따라 답은 3번이 되겠죠.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에너지 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 띠 구조에 따라서 도체, 절연체, 부도체까지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봅시다. 화이팅!